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없이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서 몇천만 원의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소자본,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대학생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까지 누구나 가능한 돈 안 쓰고 사업하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추천 도서 첫 번째, 제로 창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알려드리기 싫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셋인데요. 지식차이 산업에는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벽인지,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한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발견편과 사업 아이템을 현실화하는 행동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발견편에서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5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열정이 샘솟아서 너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열정이 샘솟는 일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입니다. 학창시절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직장생활, 연애, 여행,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쭉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툭 하고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았거나 남을 기쁘게 했던 일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하려면 잘 못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타인의 평가로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타인을 만족시켰다는 말은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다음은 당신의 콤플렉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가진 콤플렉스는 없는 것이죠. 콤플렉스 자체가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강력한 콤플렉스일수록 더욱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콤플렉스를 극복한 경험이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시간, 환경, 돈 등 제약이 없다면 해보고 싶은 일들, 바로 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꿈 자체를 가능한 수준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은 이루기가 불가능하지만 야구 구단에서 일을 한다거나 야구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다는 감정은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는,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견편에서 알려준 5가지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 본 뒤에는 어떤 한 아이템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편에서는 사업 아이템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창업 방법 7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컨설턴트 창업법입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문제 해결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컨설턴트 창업법이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실력이 바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 창업법입니다. 1대1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턴트와는 달리 다수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창업법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세미나로 녹아들어갈 수도 있겠죠.
세미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컨설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임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출판 창업법입니다. 요즘 책 쓰기 열풍인 이유는 이 출판 창업법과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 책을 낼 정도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전국의 서점에 나를 광고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책을 기반으로 브랜딩이 가능하고요. 그 결과로 세미나 집객이 쉬워지고 직접 컨설팅 의뢰로 받을 수 있겠죠. 네 번째, 회원제 창업법입니다. 회원제 창업이나 멤버십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원을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회원제 창업법에 속하는 것들이죠.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경우도 회원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잡지 정기 구독과 같이 이메일 뉴스레터나 독서 모임도 회원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칭 창업법입니다. 코칭과 컨설팅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컨설팅이라면 코칭은 전문 지식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질문과 경청을 통해 의뢰자로부터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오히려 컨설팅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스킬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배워보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다음은 프로듀스 창업법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창업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콘텐츠 홀더와 콘텐츠 집객 및 판매를 분리하는 형태고요. 제품은 있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과 제품은 없지만 영업과 판매는 잘하는 사람, 이 둘 간의 협력 모델이 프로듀스 창업인 것이죠. 하지만 빠른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에 비해서 협업이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살롱 창업법입니다. 살롱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자기 집이나 원룸, 아파트 혹은 세미나 장소 등에서 모임 형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시술과 같은 기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소수정예 과외도 살롱 창업법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네일아트나 마사지, 요리 수업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는 사업법입니다. 네, 행동편의 7가지 창업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왕초보의 마음은 초보가 가장 잘 안다. 이것입니다. 나보다 전문가가 많은데 내가 이런 지식 차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지식 차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추천도서 제로 창업을 리뷰해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 학생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제가 요약한 내용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고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이템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소통을 원하신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다양한 정보와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